네, 오늘도 글로벌 증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방향성들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앤서울 MTN 이항영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 중국의 지표 부진 증시 하락에 이어서 뉴욕 증시도 고용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으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들이 다시 확산되는 것 같은데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갑자기 지난주 한 목요일부터 분위기가 쓱 바뀌기 시작했죠. 우리가 이제 금요일 아침에 소식 전해드린 것이 이제 유럽의 경제 성장률을 급하향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바로 뒤어 나왔던 한국 시간 금요일에 나왔던 중국의 수출 통계의 어떤 급감 이러면서 중국이 작년 10월 이후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미국 시장에도 일단 반영됐습니다. 일단 주가는 나중 얘기고요. 미국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고용 보고서입니다. 아시다시피 매달 첫 번째 돌아오는 금요일 날 이제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2월 고용 보고서 한마디로 미국 사람들도 충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18만 명 정도가 예상이 됐었는데 신규 일자리가요. 2월 달에 고작 2만 명밖에 늘지 않은 그림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만큼 유럽 그리고 중국 그리고 미국까지 이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좀 경제 통계들이 안 좋게 나오면서 주식시장을 억눌렀죠. 그러다 보니 다우지수는 2주 연속 빠졌고요. 나스닥은 10주 연속 상승해서 11주 만에 다시 결국은 이제 하락으로 바뀌었습니다. S&P 500도 흘러내렸고요. 어느 쪽이 많이 일을 줄어들었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일단은 유통과 건설 쪽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건설 경기가 지금 신규 착공 건수부터 해서 좀 부진한 거를 제가 여러 번 확인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어느 쪽에서 늘어났냐 줄어들냐 그림을 보더라도 초록색은 늘어났죠. 빨간 쪽은 안 좋은 쪽인데요. 빨간 쪽에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중국의 수출 급감도 여전히 분명히 부담스러운 거죠.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0.7%, 전망이 한 4.8% 정도에 줄어드는 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주시장이 5개월 만에 최대 폭락을 가져온 계기가 됐습니다. 물론 이런 다양한 지표들에 대해서 해석과 의견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건 스탠리는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 선봉에 서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유럽의 경기 둔화가 확인됐고요. 중국의 수출 급감 이런 것들이 결국 거기에다가 미국의 환상적인 고용 시대가 마감되는 것이 어우러지면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역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지금 시장은 작년 12월 20일부터 급반등해 왔다는 얘기죠. 거의 20% 남짓 올라와 있는 시점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빨리 챙기고 주시장에서 약간 비켜나야 된다라는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펜션 매크로 이코노믹스 약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3월 고용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한 달 주목할보다는 1월부터 3월까지 월 평균 18만 6천 건 이렇기 때문에 3월엔 다시 한 20만 건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여기 쪽은요. 뭐냐면 아시다시피 연방정부 셧다운이 길게 있다 보니 연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세컨드 잡, 그러니까 월급 못 받으니까 뭔가 단순한 일자리를 많이 일용직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쉽게 제가 설명드리면 그 사람들이 다시 그만뒀기 때문에 2월 전망은 생각보다 좀 안 좋게 나왔을 뿐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2월에 고용 지표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찰스 실업률이 4%에서 3.8% 내려갔고요. 임금 상승률이 3.1에서 3.4%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이 임금 상승률은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바로 이 수치를 갖고 혹시 여러분 뉴스 보신 분 계시겠는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날 헬리콥터를 타고 어디를 가기 전에 특유의 표정을 지면서 이거 봐라 임금 상승률이 3.4%까지 올랐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 되면서 이렇게 좋아졌고 가장 좋은 것은 결국 월급이 올라가서 좋은 것이 아니야. 이런 얘기할 정도로 경제가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렇지만 요즘 트럼프 대통령다운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하튼 찰스 슈왑은 이런 모든 걸 평가할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찌됐건 미국의 어떤 경기 약간 슬로우해지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으나 그래도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만큼 좋은 것은 없다는 얘기를 딱 똑부러지게 하는 거죠. 누가 맞는 일은 모르겠으나 결국은 경기 둔화가 오히려 금리 정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을 나쁘게 볼 게 없다라는 주장. 즉 주시장 늘 그렇지만 극과 극의 의견이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난주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의 진로들 그리고 중국의 양회 이런 것이 관심사였는데요. 이번 주는 뭘 주목해야 할지 또 영국의 브렉시트도 이제 데드라인이 점차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포인트 좀 알려주십시오. 네. 경제 지표 중에서 여전히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역시 소매 판매가 되겠죠. 1월 소매 판매가, 우리 시간을 보면 그 월요일 오늘 밤에 나올 텐데요. 12월에는 마이너스 1.2%였는데요. 이번에도 큰 재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자동차 섹터가 제외하면 소매 판매는 불가마 0.4% 정도 늘어날 것으로 일단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를 딱 하나 꼽으라면 결국 소매 판매거든요. 그만큼 내수가 70%를 차지하는 경제에서 오늘 밤에 나올 수치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좀 보시면서 만약 오늘 소매 판매가 좋게 나오면 경기 둔화에 대한 목소리가 줄어들겠지만 소매 판매가 좀 썰렁하게 나오면 시장은 역시 경기감이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역시 소비자 물가가 내일 밤에 나오는데요. 2월 달은 전월 대비 한 0.2% 정도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중에 특히 핵심 물가 지수는 0.2% 정도 늘어날 것 정도가 일단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바로 말씀하신 이제 브렉시트 투표가 이제 중요한 다시 한번 분기점이 됐습니다. 이게 3월 29일 날이죠. 브렉시트 시한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이제 영국 시간을 보면 화요일 날 브렉시트 협상안이 다시 한번 투표가 있습니다. 메이 총리가 의회 여러 가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스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안전장치 등 간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메이 총리 자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지금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간은 내일 오후 늦게가 되겠는데요. 그 결과는 아마 수요일날 새벽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의회에서 메이 총리의 협의안은 또다시 거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시장에 미칠 영향을 좀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마 이게 워낙 이렇게 충분히 예측됐던 얘기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투표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어떤 이런 것들이 변수를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역시 중국이죠. 중국이 지난주 말에 충격적인 수출입 통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월 산업 생산이 올해 나오는데요. 5.5% 정도 전망 예상되고 있는데요. 12월보다 조금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12월은 5.7%였습니다. 역시 주시장 측면에서 보면 지난 금요일 날 충격적으로 또다시 급락을 하면서 또 상당히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변동성이 크지만 중국의 변동성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에 투자하신 분은 그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인지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개인 투자 비중이 거의 95% 가까이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큰 중국 시장을 제가 약간 심하게 하면 거대한 코스닥 시장이나 국내 코스닥 시장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머징 마켓 전체에 미칠 영향도 무시할 수 없겠네요. 예, 뭐 이번 한 주도 이렇게 썩 녹록치 않은 만만치 않은 한 주간입니다. 지난주 약세를 급격하게 돌릴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갖기는 뭐 높진 않습니다. 예, 뉴욕 증시 특징주 국내 증시 연관 지을 만한 종목 알려주십시오. 네, 그 정도 많이 아시는데 코스트코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코스트코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 최대 소위 창고용 할인점이 되겠는데요. 지난주 실적을 발표했는데, 지난주 말 실적을 발표했는데, 동일 점포 매출이 한 3.5% 늘어났고요. 특히, 월마트에도 이런 것이 오히려 국면으로 보여졌지만, 인터넷 매출이 한 24%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트코 같은 이런 무거운 주식이 하루 만에 5.4% 급등하는 모습을 지난 금요일에 보여줬는데요. 특히 이제 코스트코를 긍정적으로 본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출 자체야 쇼핑 자체는 미국에서 50% 넘는 게 아마존이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확고한 지위를 갖고 있고 특히 아마존이 무서운 것은 만족도도 1등이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처음으로 소위 그 인터넷 쇼핑의 만족도 조사에서 아마존이 2위로 7년 만에 내려가고 코스트코가 1등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트코가 물론 모든 사람을 대상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만족도까지 높이면서 꾸준한 실적을 증가시키는 거. 그러면서 월가의 목표 주가 상향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많이 익숙한 기업의 주식 투자가 맞다. 그런 그것들이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 올라가는 법이다 보셔야 되겠는데요. 다만 제가 지난주에는 이마트도 말씀드렸지만 이마트 신세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경기 둔화와 소위 인터넷 쇼핑에 열심히 하겠다고 했으나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수많은 소셜 쇼핑 회사들이 결국 엄청난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서 여전히 시장에서 신세계 됐건 이마트가 됐건 좀 보수로 보셔야 되겠고요. 말이 나온 김에 여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의 유통업종은 늘 말씀드리지만 뭐 GS 리테일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만큼 좀 방어적인 섹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예, 월요일 뉴욕 앤 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